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이 가장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주식이든 코인이 됐던 가장 헷갈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헷갈려? 헷갈리시면 자, 샴의 법칙 미국 실업률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발표될 건데 지금 예상치가 3.9%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번 달보다 0.1% 정도 상향 조정한 3.9%.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4% 나올지 3.9 나올지 3.8 나올지 지켜보셔야 되는데 샴의 법칙이 뭐냐면 클라우디아 샴이라고 그분이 이제 만든 법칙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떤 법칙이냐면은 미국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매우 임박했다. 라는 신호가 샴의 법칙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짧고 굵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짧고 굵게. 실업률이 이전 3개월 이동 평균선보다 높다. 12개월 최저점보다 높다. 그러면, 이거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갔는데요. 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1960년대 딱 보시면은 실업률이 이렇게 딱 폈죠? 그 회색깔 요게 경기 침체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실업률이 딱 튀니까 경기 침체. 실업률이 딱 튀니까 경기 침체. 딱 튀니까 경기 침체. 그리고 딱 튀니까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2020년도 코로나 딱 튀니까 경기 침체 터지죠. 자,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탁 쳤을 땐 미국은 반드시 이변도 없어, 변수도 없어, 100%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실업률이 살살 튀는 초입 부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초입 부분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입 부분부터. 그럼 지금 우리가 실업률이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 단계가 어디냐면은 이번 달부터 발표되는 게 초입 단계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3.8, 3.8, 3.7, 3.9, 3.8. 근데 예상치를 다시 3.9로 올렸죠. 이번 달부터 실업률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이 1분기 정부 지출을 줄였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역들 정부가 공급해주는 일자리 수를 인위적으로 줄였습니다. 금리 인하 명분 얻으려고. 자, 그리고 볼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오늘 3프로TV의 우리 그 DB 금융투자, 문홍철 그 팀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자, 미국의 2월달, 4월 중에 미국 국경 순찰, 이민 정책 강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21년도, 살 색깔이 2022년도, 회 색깔이 23년도, 진한 주황색이 2024년도입니다.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 요 그래프가 높으면 미국의 국경 순찰, 그러니까 순찰하고 불법 이민자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순찰하는 양이 늘어났구나. 이민 정책이 강화됐거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요거죠. 보시면은 요렇게 쭉 올라가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국경 이민자 강화 정책이 급격하게 늘었죠. 순찰이 늘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 뭐 멕시코인들 미국으로 가자. 종교 때문에 힘들어요. 전쟁 때문에 힘들어요. 가난이 싫어요. 미국으로 막 불법 이민자들이 막 많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이든이? 원래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민자한테 관대합니다. 관대한데 갑자기 국경 순찰을 늘렸죠. 이런 식으로 쭉 늘렸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바이든이 왜 정책을 이렇게 변동시켰을까? 지금 미국의 11월 달 대선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이민자 정책입니다. 요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죠. 유럽의 구구파 성향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부터 뭐 폴란드, 아니면 뭐 독일, 각 유럽의 국가들 다 지금 집권당이 아니라 이제 우세 정당이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죠? 구구 세력들. 구구 세력들이 밀고 있는 게 뭐죠? 이민자 반대, 노우. 러우 전쟁 때 우크라이나 막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넘어와서 노동력을 공급해주면 너무나 좋아. 20대, 30대 막, 건강하고 힘 좋고 노동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인원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 아니면 뭐 여성들. 여성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력에 바로 공급이 안 되는,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물가가 높으니까 막 이민자들 들어와서 렌트비 올라가지, 물가 올라가지, 너네 때문에 올라간다. 화살이 그냥 이민자들한테 쏠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이민자를 안 받는 추세다. 이민자 받을게요 하는 순간 바이든은 연임 못합니다. 국경을 강화할게요. 그래야 트럼프의 표심들을 뺏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2월부터 어떻다? 이민자 유입을 막강하게, 강력하게 막았죠. 그러다가 쭉 다시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 이 상태죠. 자, 그럼 볼게요. 이민자를 상반기에 이렇게 세게 막았다는 건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는 어떻다? 이민자를 이렇게 강력하게 막았어. 그럼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는 어떨 거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실업률은 올라가겠죠.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지표는 떨어지는 추세를 보일 거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 한번 지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3.8, 3.8, 3.7, 3.9, 3.8, 3.9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이든이 상반기에 이민자 유입을 막았고 그러면 이번 달부터 발표된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올라가는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샤베 법칙으로 돌아가볼게요. 아까 우리 어떤 얘기했죠? 경기 침체 초입 부분에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는 초기 단계에 무조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번 달부터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초입 단계인데 아마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번 달부터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이번 달부터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번 달부터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샴의 법칙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샴의 법칙으로 따진다면 작년 11월 달에 3.9%가 나왔는데 이미 샴의 법칙으로 따지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근데 코인이슈님 작년 11월, 12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 안 왔는데요, 미국이? 인위적으로 미국 정부가 돈을 풀었죠. 단기채 찍어가면서 돈을 막 인위적으로 풀었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왔죠. 그러면 지금 샴의 법칙은 지금 당장 적용이 안 된다. 샴의 법칙으로만 지금 미국 정부나 미국 경제를 풀어칠 수는 없다. 실업률도 그렇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업률이 튀는 초기 때는 위험했다. 샴의 법칙인 거 다 떠나서 지금까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그거를 봤을 때 실업률이 튀는 올라가는 상승하는 초기 단계에서 항상 경기 침체가 나왔다. 첫 번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경기 침체가 이렇게 났을 때 항상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금리 인하 뭐 8월 달에 한다, 6월 달에 한다. 대다수 의견들이 9월 달에 한다가 많죠. 금리 인하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실제로 기대감 때문에 증시나 코인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그 금리 인하 구간과 지금 실업률이 상승하는 구간과 맞닿아 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뭐가 왔다? 경기 침체가 왔다. 근데 뭐 이번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대선도 있고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 제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월가나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뭐를 고민하냐면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금리 인하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샴의 법칙에서도 그리고 실업률에서도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이 가장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주식이든 코인이 됐든 가장 헷갈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헷갈리시면 그냥 분할로 담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차피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제대로 된 것만 주워 놓으면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우상향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담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 달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이후부터 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미국의 고용지표 이미 이제 한 달 전부터 고용지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리바이벌을 할게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고용지표, 실업률 요거 두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제닛 옐런 누님이랑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드라이빙을 하는지. 미국 정부가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게 6월 달이야. 7, 8, 9, 10, 11. 11월 달이 결승 지점이야. 근데 얼마나 안전하고 알맞은 속도로 순행을 하는지. 아니면 7월 달에 이 차가 전복을 당하진 않을 건지, 바퀴가 하나 빠지진 않을 건지, 중간에 가다 연료가 부족해서 쓰지는 않을 건지, 그거를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나 안전하게 드라이빙 할 수 있는지. 드라이빙을 해줘야 연말에 주식이나 코인 시장 뷰가 좋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샴의 법칙.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단 샴의 법칙,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한 가지 빠졌네.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여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4.3%가 나온다. 실업률이. 월가 예상치가 3.9인데 4.3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빠집니다. 그리고 샴의 법칙에 따라서 4.3이면 경기 침체예요. 빼박입니다. 샴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 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만약 4.3 나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인데 당연히 주식이나 혼시장은 빠질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 높게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현저히 낮아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샴의 법칙이라고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으면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있다는 법칙이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증시와 코인 시장이 우상향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